네,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잡 대표 남서구라고 합니다. 지난번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그 소개에 이어 오늘은 어,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인턴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시니어라고 하면 만 60세 이상의 그 구직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 60세 이상, 지금 이제 아마 연도로 따지면은 63세 생일이 지나신 분들이 어제부터 만 나이로 계산이 이제 바뀌었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63년생이시면서 생일이 지나신 분들이 이 시니어 인턴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이제 이 내용들을 안내를 드릴 거고, 부가적으로 이 시니어 인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복지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 내용 자체가 사업주들한테 인건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사업장 고용지원제도 두 번째 파트 내용으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소개 간단히 좀 드리면, 지난번에 보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저를 처음 보실 텐데, 이름은 남서구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는 지금 회사 이름이 누구나 잡입니다. 그래서 직업 소개 사업자랑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 운영을 하고 있고, 중진공 내일 채용 공제 위탁 기간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늘 소개드릴 보건복지부 시니어 인턴 사업 수행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고용지원제도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업주가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또는 직원들을 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부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인건비 지원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가장 예산도 크고 규모도 크지만, 여러분들 생각과는 또 달리 중소벤처기업부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자체, 작년부터였죠. 그 전까지는 이제 중앙부처 중심의 어떤 인건비 지원 사업들이 되게 중점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지자체에서도 인건비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단 지자체는 이제 그 지역에 해당되는 기업들, 사업장 대상으로만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찾아보시면 실제 사업주분들이나 담당자분들께서 회사가 직원을 채용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건비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를 늘 염두에 두시면은 일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이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 사업이었고, 오늘은 이제 보건복지부 사업 중에 이제 대표 사업인 시니어 인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니어 인턴 사업,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 저희가 이제 노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60세가 넘었다 그래서 노인 취급하기에도 참 어려운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걸 이제 통상 시니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 이제 실업 상태에 있는 시니어입니다. 시니어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 오늘 참석자분들의 이제 연령 구성을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실은 이제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나 담당자님들도 아실 거고, 또 인건비 지원을 좀 받아보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청년의 숫자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줄어갈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 사업들을 많이 중점적으로 해왔지만, 아마 이제 인력 자체가 전체 인구 중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어요. 예. 반면에 여기 지금 만 6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63년생 이상이죠. 물론 이제 63년생부터 64년생, 65년생, 66년생 뭐 이런 분들은 그 당시 태어난 해에 거의 100만 명 가깝게 매년 태어났던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6.25가 끝나고 나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해가 이제 60년대부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뭐 한 해에 정말로 많은 뭐 90만 명, 100만 명씩 이렇게 태어났고 우리나라가 100만 명을 매년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이 넘었던 때가 딱 3년이 있었는데 그게 69년생, 70년생, 71년생 분들입니다. 이때는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어요. 그 지금 전후에서는 뭐 90만 명, 80만 명씩 했지만 그걸 정점으로 해서 계속 떨어져서 작년에는 신생아 출생수가 24만 명이었죠. 예. 4분의 1 토막났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많이 급격하게 변화가 됐고 이 인구 구조의 변화는 결국에 근로자의 어떤 구성 변화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 인구 구성비에 맞게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니어 인턴 사업이 실은 새롭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이게 벌써 10년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 다만 이제 60세 정도의 근로자라고 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는 퇴직을 해 가야 되는 시점이죠. 그렇죠?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꼭 그렇진 않아요. 50대부터 이제 제2의 인생을 찾기 위해서 제2의 잡을 찾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직도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사회 구조와 산업 구조상 실질적으로 일을 좀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서두가 길긴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마 이런 시니어들이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거고 또 이런 시니어 대상의 지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직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좀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다라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론을 좀 말씀드리면 시니어 인턴 사업은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기준이죠. 올해 기준으로 63년생 중에서 생일이 경과한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은 해당이 안 되고요.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분들이죠. 그다음에 다른 기업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돼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90일 내에 현재 사업장에서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조금 아마 좀 판단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4대보험, 특히 이제 고용보험이죠. 고용보험이 가입이 된 사실이 없어야지 이 분들을 신규로 채용했을 때 지원받는 장려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입사 당시에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되고 또 시니어 인턴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없는 분이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을 사업장에서 채용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만 이제 몇 가지 그 업종 제한이 있어요. 직무 제한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경비 일을 하시거나 요양보호사나 청소원, 가사도우미 등을 일을 하시는 분들은 채용을 한다 하시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 혼란을 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은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걸 정확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를 좀 더 정확하게 적어놨을 텐데 사업주의 이제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60세가 넘더라도 채용을 하면 지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만 60세 시니어를 사업장에서 신규로 채용했을 때 지원받는 장려금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지금 매년 증가가 되고 있어요. 청년 예산, 청년 인건비 지원 예산은 계속 줄고 있는데 시니어 관련된, 중장년 관련된 예산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청년들을 보기가 사업장 내에서 참 쉽지 않은 시대가 이제 점점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현상들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사업에 이제 참고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질문, 오늘은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않으셨어요. 이게 사전 공지를 띄워서 이 시니어 인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 또 현재 사업장에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실 분들 위주로 참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은 다 1대1 응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카톡창에다가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턴이라는 게 이제 어떤 개념인지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좀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턴이라는 개념은 사업장 내에 이제 그 기간제로 채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규직 근로계약서 같은 걸 쓸 때는 이제 수습기간 같은 걸 두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바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시니어 인턴 사업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60세 이상 구직자가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어떤 업무나 일들에 대해서 경험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거고, 그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업장에서 원하는 부분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1개월만 인턴을 시키겠다. 또는 우리 회사는 최대 3개월까지 인턴을 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턴 채용 시 사업장은 반드시 4대 보험 가입이 돼 있는 사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사업장이 이 시니어 인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4대 보험 가입 명부나 내역서를 제출해야 돼요. 가입 내역을. 그래서 어쨌든 우리 회사가 현재 4대 보험 가입이 돼 있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턴 채용은 사업장 내 3대 보험을 반드시 가입을 시켜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시니어 인턴이 이제 시니어라는 분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인턴으로 참여가 됐을 때 3대 보험이 가입이 돼야 돼요. 보통 이제 노동부에서는 4대 보험을 요구를 많이 하는데, 이 보건복지부에서는 3대 보험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이상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게 없어집니다. 이제 알고 계셨죠? 그래서 3대 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반드시 가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면 되실 것 같고, 이 인턴은 이제 풀타임 근무를 전제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턴 기간 근로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그래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시니어를 인턴으로 채용해서 운영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보통 노동부 사업들 보면은 뭐 주 30시간, 40시간 이렇게 이상 근무를 시켜야지 지원금을 준다, 이런 규정들이 많은데, 보건복지부 사업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인턴 기간 근로에 대한 임금은 최소 세전 월 80만 원 이상만 지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후에 지원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업장에서 정하시면 되는 거고, 시니어에 대한 인턴 급여를 세전 기준으로 월 80만 원 이상만 주시면은 매달 40만 원씩 초기에 6개월 동안 240만 원 지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 뭐 이렇게 노동부 사업의 경우 이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로시간 제한도 없고 급여는 80만 원 이상만 준다고 하면은 상당히 사업장에서 융통성 있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현재 실제도 그렇게 이제 많은 사업장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인턴 기간 이후 계속 고용. 자, 인턴 이제 3개월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만약에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계속 고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또 3개월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 요거 말씀드리고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다만 이제 인턴 시작 전에 이제 소양 교육이나 직무 교육 등을 좀 실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원칙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그 8번 항목이 조금 그 고용노동부 사업과 좀 차이가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업장 내 권고사직이 있었거나 해고 등이 있었어도 그거와 상관없이 인턴 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분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월 80만 원 이상이면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근무 시간을 적게 해도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월 80만 원 이상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항상 지켜야 돼요. 예, 이거는 뭐 보건복지부 노동부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사업장이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 규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대로 80만 원에 맞게 근로시간 정해서 최저임금 이상만 주시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인턴으로 채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실은 그 시니어 인턴 사업 수행 기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업장들이 이 4번과 5번 항목을 잘 활용을 해서 시니어 인턴에 대한 이제 지원들을 많이 받고 계세요. 그래서 어차피 풀타임 근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또 이제 사업장 내에서 또 풀타임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풀타임 근무 시키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4번과 5번 항목을 잘 고려해서 직원을 채용하시게 된다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인건비는. 그래서 인턴 지원금이 있고 계속 고용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후에 장기 취업 지원금도 있는데 일단은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를 사업장에서 인턴으로 뽑아서 3개월 동안 운영하게 되면 월 40만 원까지 최대 3개월 동안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바로 전장에서 안내를 드렸지만 급여를 80만 원 주는 시니어 인턴으로 채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무려 이제 50% 정도 4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지원을 받게 되는 거니까 총 1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인턴이 끝난 다음에 아까 제가 계속 고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서를 쓰고 계속적으로 근무를 시킨다고 했을 때 또 월 4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을 또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그 60세 이상의 시니어를 6개월 정도 이상만 쓰시게 된다면은 총 월 40만 원씩 240만 원을 지원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그 시니어가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또는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일하시게 됐을 때 18차월이 됐을 때는 80만 원 일시불로 사업주들한테 지원을 해드리고 24차월이 됐을 때 마찬가지로 80만 원, 또 30차월이 됐을 때 60만 원, 36차월이 됐을 때 60만 원 해서 총 장기 취업 지원금이라고 명목으로 28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받으시게 될 수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현실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1년 이상 채용을 유지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니어인 경우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뭐 좀 먼 얘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8차월이면 1년 6개월 정도 지난 다음부터니까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하셔서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보통 인턴 지원금과 인턴 끝나고 나서 직후 3개월 동안 지원받는 지원금을 제일 많이 받으시고 장기 취업을 하시는 기업들은 시니어 인턴 참여한 기업들 중에 한 5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장에 맞게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업장 지원 한도입니다. 뭐든지 무한정으로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지원 한도가 있는데 2022년도, 2023년도에 신규로 고용보험이 설립된 사업장은 5명까지 지원을 해드려요. 예. 그리고 그 외 사업장은 최대 300명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예. 만약에 우리 사업장이 시니어로만 구성된 근로자를 채용해서 사업을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최대 300명까지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또 한 100명 정도까지 지원받는 사업장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잘 고려를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지원금 자체는 크지 않지만 어쨌든 TO는 좀 많이 드리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동부 사업에 비하면 상당히 좀 TO가 많은 편이죠. 그리고 다만 이제 이러한 지원을 받는 시니어 인턴자에 대한 또 다른 장려금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중복해서 지급이 불가가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건복지부 사업이지만 노동부에서도 만 60세 이상 채용했을 때 계속고용장려금이라는 게 있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라는 게 있는데 사업장에서 60세 이상을 데리고 있다가 정년을 변경시키거나 바꿔서 정년 이후에도 데리고 있게 되면 이제 지원해주는 장려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려금을 이제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지자체에서 또 하는 시니어 인턴 대상 어떤 지원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대부분의 고용장려금은 중복 지원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턴 지원자 지급 급여 한도가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70세에 있는 인턴 지원자가 있는데요. 월 300만 원으로 급여를 측정해 달랍니다. 지원금이 급여에 대한 제한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70세 이상 되는 인턴 지원자에 대해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책정하는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상향 한도가 전혀 없어요. 상향 한도가 전혀 없고 다만 80만 원 정도까지 주시면은 실질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면 결국에 인턴 지원금 40만 원씩 3개월 12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턴 기간이 끝나고 나서 계속 고용했을 때 초기 3개월 동안 40만 원씩 3개월에서 120만 원.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이 흘러서 1년 6개월부터 6개월 단위로 80, 80, 60, 60 해서 280만 원 해서 총 합산 금액이 1인당 520만 원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장은 이러한 520만 원씩 지원받는 분들을 5명까지 TO를 받으실 수가 있고 그 외 사업장은 최대 300명까지 TO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업장 참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얘기를 좀 들으시면 우리 회사는 시니어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즉 이제 입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잠깐만요. 질문이 또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주휴수당도 지급이죠. 일 4시간, 5시간 일하신다면 해당 금액에 맞춰 주휴수당도 지급인지요. 주휴수당 지급은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제가 오전에 좀 잠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상한 기침 소리를 드리네요. 예, 주휴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안 해도 되죠. 아마 여러분들 담당자분들이나 대표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지급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루에 뭐 지금 아까 80만 원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따져본다면은 일주일에 뭐 한 3-4시간 정도밖에 일을 안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주휴수당 지급을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근로시간이 중요한 거니까. 예. 그래서 근로시간을 이 제도 자체는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풀타임 근무를
하기가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근로기준법에 맞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그걸 포함해서 주시면 되는 거고, 근로시간이 짧아서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하면은 안 준 걸로 급여를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오후에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후에는 좀 목소리가 좋은데 오전에는 제 목소리가 잠겨서 또 비가 와가지고 이상하게 좀 목소리가 많이 잠기네요. 많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사업 참여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것도 이제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사업장이 먼저 움직이셔야 돼요. 그 얘기는 먼저 이러한 시니어 인턴 사업을 우리 사업장이 참여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시는 거고, 참여가 이제 기업에 대한 심사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참여 신청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시니어를 채용했을 때 그때부터 그 조건에 맞는 시니어가 입사했다고 가정이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계속 지원금을 받으시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써놓은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사업장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것도 이제 수행 기간이 따로 있어요. 보건복지부에다 직접 제출하시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하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주관기관이긴 한데 거기서 이제 각 수행기관들로 이제 업무를 다 배분을 했어요. 저희 누구나 잡도 그 수행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만약에 우리 사업장이 우리 회사가 시니어 인턴 사업을 가입하겠다,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담당자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이 순서에 대해서 세부적인 안내도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수행기관과 수행기관한테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협약을 맺게 됩니다. 사업자와 여러분들 사업장과 저희 회사가 협약서를 체결을 하고, 오늘 일리텍스도 협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여자 약정 체결이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사업장이 먼저 참여가 되고 나서 이후에 이제 참여자 즉 시니어 인턴이 입사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분들도 이제 그 약정을 체결해야 돼요. 누구랑 하냐면은 이제 누구나 잡이랑 같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턴십 예정자에 대한 신청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적용 여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교육 이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희가 이제 교환도 드리고 해서 교육생분들이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간단하게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이런 것들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사업장과 이제 시니어분이 이제 인턴 체결을 해서 근무를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써놓긴 했는데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하시면은 사업장 참여 신청 먼저 하고 이후에 시니어 대상자가 입사를 할 때쯤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 다 드리고, 그분들이 이제 조건이 되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이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턴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시면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나서 인턴 종료 후에 3개월 뒤에 이제 그 최대 120만 원, 월 40만 원씩 최대 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20만 원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계속 고용 후에 이제 또 인턴 기간 3개월 끝난 다음에 초기 3개월 동안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은 최대 120만 원 또 지원받으시게 되고, 그다음에 18차월부터 24차월, 30차월, 36차월까지 토탈 280만 원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죠. 제 머리가 가려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 머리 뒤에 280만 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20만 원 이렇게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장 참여 신청하고, 그다음에 근로자 시니어가 입사했을 때 적용 여부 검토한 다음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인턴을 실시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 수행기관이 지원금을 직접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여 서류는 뭐 만약에 이제 참여 신청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제 개별적으로 사업장에 맞게 안내는 드리겠지만, 공통적으로
시니어 인턴 사업 참여 신청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행기관과 협약을 맺어야 되는 지원 협약서를 체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랑 4대본 가입자 가입 내역서 또는 명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참여자가 이제 이후에 입사를 했을 때는 이제 참여 신청서 제출하고 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랑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만 사전에 좀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시니어 인턴 사업에 참여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인데, 실은 이 시니어 인턴 사업은 제가 서두에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 구조 내용은 상당히 간단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회사는 청년들만 뽑는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전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 사업장에는. 다만 우리 회사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할 어떤 상황들이 돼 있다, 분위기가 돼 있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면 우리 회사는 이제 향후에 시니어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통상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참여 기업이 먼저 참여 신청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시니어가 입사할 때쯤에 이게 기업 참여 신청도 하고 시니어도 참여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막 정신없이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시니어가 먼저 입사를 하고 나서 참여 신청을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절대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기업이 먼저 시니어 인턴 사업에 대한 참여 신청을 먼저 해야 된다. 반드시. 소급이라는 게 없다. 근로자가 입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입사한 근로자를 지원을 받겠다라고 신청하면 지원을 절대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실 때 만약에 우리는 시니어는 분명히 들어온다라고 판단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수행기관과 그 위탁 계약을 먼저 그다음에 협약을 먼저 해놓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대상자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대상자에 대한 업무 처리를 진행하시면은 이를 쉽게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안타깝게 또 놓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시니어 인턴 사업 참여하실 때 반드시 좀 유념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자. 그 내용을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니어가 있다. 자, 시니어가 있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한 상태면은 지원을 절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주분들이 이제 직원에 대한 개념을 좀 이렇게 넓게 보셔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외예요. 그래서 사업소득 형태로 3.3% 떼어주는 사업소득 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분들을 시니어 인턴에 참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근로계약을 쓰고 인턴 약정서와 근로계약을 쓰고 3대 보험을 가입하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을 보통 이제 그 4대 보험이나 3대 보험 가입을 안 하고 일을 시키는 경우, 일을 이제 사업장에서 하시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할 시니어를 소개받고 싶다. 워낙 요즘에 그 구직자를 이제 구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구인하기가. 그래서 뭐 업종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동대문 쪽에 계시는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을 뵙고 왔어요. 대표님 한 5분을 뵙고 이 시니어 인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왔는데 그 대표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사람 구하기가 너무 쉽지 않다. 예, 그 얘기를 하세요. 청년은 뭐 물론이고 이게 사업장에 맞는 근로자를 뽑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여서 제가 실은 이제 그분들에 대한 이제 소개도 좀 몇 번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구인 신청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구인 신청서를 제출하시면은 저희가 인턴 예정자도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업종에 맞게 대표님께서 이제 면접을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또 가능하다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걸 인턴 예정자도 저희가 소개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니어 인턴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싶다. 이거에 대한 답변은 뭐냐? 이 시니어 인턴 사업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을 소진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 얘기는 시니어 인턴은 최대 3개월까지 아까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시니어 인턴 지원을 다 받으시기 위해서는 10월 2일 이후에 참여하게 되면 시니어 인턴금 3개월치를 다 받지 못하게 된다. 이 얘기는 물론 쉽게 얘기하면 10월 2일 이후에 만약 여러분들 사업장이 이제 시니어 인턴이 입사를 하셔서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2달치밖에 못 받게 돼요. 예.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가급적이면은 9월 30일 이전에 참여기업 신청도 다 해놓으시고 참여자들도 시니어 대상자들도 9월 30일 이전에 입사를 해야지 3개월치 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다. 시니어 인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계속 고용지원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와 상관없이 내년이 돼도 지원금이 계속 나오지만 인턴 지원금만큼은 예산의 소멸이 2023년도 12월 30일로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인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10월 2일 이후에 참여하면 지원금 못 받게 되니까 그 전에 9월 30일 이전에 모든 것들이 다 맞춰져서 인턴이 3개월 최소 3개월 만으로 3개월 근무하는 기간을 확보하셔야지 인턴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이 하나 더 들어오셨는데 지난번에 참여 일자리 도약 장려금 할 때는 답변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오늘은 확실히 관심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많이 하셔서 질문들을 많이 주시네요. 제가 답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참여 신청 전에 3.3%로 신고하고 있으신 시니어가 있다면 사업 신청 후 승인 후 3대보험 가입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이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보건복지부 사업이고 시니어에 대한 복지 형태의 어떤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취지 자체는. 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업주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어림없죠. 예, 노동부에서는 절대 그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근무하고 있었으면은 그 이후에 이제 4대보험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보건복지부 사업은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단에도 질문이 있었네요. 지원 대상자 이전에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이력이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대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답변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드릴 말씀들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40분 정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시니어 사업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니어 인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에 대한 복지 지원 사업이에요. 다만 이 사업 자체의 내용으로 보면 사업주들이 시니어를 채용했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린 부분들이고 시니어 인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먼저 반드시 그 수행기관과 저희 누구나 잡이 되겠죠. 네, 수행기관인 누구나 잡과 협약을 먼저 체결해서 기업을 먼저 참여 신청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후에 여러분들 그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를 인턴으로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계속 고용하게 되면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고용 장려금들을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